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달리 도내 민주화운동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 속에 동학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는 요구가 공식 재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지급 신청이 큰 호응을 받고 있는데 소비 진작 효과에는 도민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 기대를 걸었던 공공의대법이 야당의 발목 잡기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해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오후까지 5에서 20mm가량 비가 더 내리겠으며 서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10에서 15m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어제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었습니다. 광주 현지에서는 국가적 기념식이 열렸는데 사실 그 첫 번째 희생자는 계엄군 폭력으로 숨진 전북대 이세종 열사였습니다. 전북의 민주화운동이 광주 못지않게 상징성과 역사성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건데 평가는 아쉽기만 합니다. 허유롱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현 지역 계엄을 전국 비상계엄으로 전환 선포하고 40년 전 5월의 광주. 공수부대원들은 진압봉과 총검을 휘두르며 광주 시민들에게 잔혹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금남로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며 쓰러져간 시민들의 희생은 광주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40년 전 전북대 수학과 2학년이었던 조혜경 씨는 그날 밤 들었던 군합발 소리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당시 전북대 학생회관에는 연일 시위를 이어오던 40여 명의 학생들이 농성 중이었는데 17일 자정 무렵 들이닥친 계엄군에게 욕설과 함께 진압봉으로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계단을 다다다다다다 지금 그거를 기억만 해도 지금 온몸이 다시 떨리고 몽둥이 찜질을 어마어마하게 했고. 이날 학생회관에서 숨을 거둔 이세종 열사의 고등학교 후배였던 박병화 씨도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당시 계엄군은 이 열사가 진압을 피해 달아나다 옥상에서 추락사했다고 발표했지만 연행된 뒤 조사 과정에서 본 구검 사진 속 이세종 열사는 온몸이 피멍으로 새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슬프죠. 그날 농성장에서 같이 농성을 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나는 산자로서 이렇게 지역을 가지고 살고 있고. 당시 부검위의 양심 선언이 이어지면서 이세종 열사는 5.18 전국 최초의 희생자로 공식 인정받았지만 40년이 지나도록 사망 경위와 책임자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 진상규명과 함께 도내 민주화 운동의 재조명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함께 했던 여러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당시 현장에서는 국가적 기념식이 열렸지만 상대적으로 그 참상의 상징성과 역사성마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전북의 5월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윤호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근현대 민주화 운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동학 농민혁명의 정신 역시 이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126년 전 반외세 반봉건을 기치로 들불처럼 일어나 근현대사 혁명의 뿌리가 된 동학 농민혁명운동. 황토연 전승일인 5월 11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고 동학의 정신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정수로서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학 농민혁명이 아직은 전국적인 민중혁명으로 위상을 확보했는지는 의문이 남는 게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353곳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도 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이런 가운데 송하진 지사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21대 국회 헌법 개정 논의를 통해 동학혁명 이념을 전문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동학혁명은 민중이 중심이 된 최초의 근대화 운동으로 시작해서 3.1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0 민주항쟁,
촛불 시민혁명의 모태가 됐다고 역설했습니다. 따라서 민주화 민본을 구현하려는 헌법적 가치와 맥을 같이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고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대국회 건의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과 5.18 운동 모두 호남에서 잉태돼 한국사의 중요 이정표가 됐다는 점에서 숭고한 이념이 나란히 헌법 전문에 담길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어제 열린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송화진 지사는 지역균형 발전 특별 예산이 3년간 보존 후에 자동 일몰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일몰 연장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1단계 재정분권 평가를 통해 2단계 재정분권에서 모든 시도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어제부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민센터와 은행 등 현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말까지 적지 않은 돈을 풀어서 위축된 소비 심리를 살리겠다는 취지인데 정책 초기인 만큼 현장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주민센터 복도에 긴 줄을 형성했습니다. 신청자가 몰려들면서 주민센터 측은 평소 쓰지 않는 공간을 지원금 업무 사무실로 바꿔야 했습니다. 신용 체크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이었던 온라인과 달리 현장 접수에선 1인 40만 원에서 4인 이상 100만 원까지 가구별로 각기 다른 한도액을 담은 선불카드가 지급됐습니다. 있으니까 마음이 좀 든든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 하나 할거 조금 더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온라인 접수 때와 마찬가지로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고 출생 연도별로 신청 가능 요일이 다르다는 게 특징. 복잡한 기준과 절차에 익숙치 않은 일부 시민들은 주민센터까지 왔다가 다시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출생연도 마지막자리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생일 뒷자리로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다 알려드리고.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4일 긴급 재난지원금이 처음 지급된 이후 지난 주말까지 2,80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도내 전체 대상 세대의 56.7%인 46만 가구가 이미 온라인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겁니다. 소비 진작 효과가 분명 느껴지긴 하지만 지역과 업종, 상점 등에 따라 체감 혜택은 제각기 다르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입니다. 10일간은 한 30% 줄었었어요. 손님이 많이 늘어나서 너무 저희는 만족합니다. 늘긴 늘었는데 그렇게 많이 눈에 띄게 는 건 아니고 그냥 조금 는 정도? 정부는 현장 접수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주까지는 요일제 신청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오는 20일 등교 계약을 하는 유치원과 학교가 모두 537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133개 고교의 3학년 학생들이 등교하는 20일에 60명 이하의 소규모 중학교 80곳, 초등 170곳, 병설 유치원 144곳, 특수학교 10곳 등 전체 학교의 41%인 537개 학교가 등교 계약을 합니다. 하지만 인근에 확진 환자가 발생했거나 원어민 교사가 이태원을 다녀온 소규모 학교 20여 곳은 계약이 미뤄졌습니다. 교육당국은 시차 등교와 격주 수업 등으로 학교별, 학년별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도내 대학들의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면서 수업의 질 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북대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수업을 1학기 전 기간 시행하고 소규모 실험 실습 실기 수업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수업의 질 관리를 위해서 본부와 단과대학, 총학생회 등이 TF를 꾸려 과제 중심의 수업을 금지하고 교원과 학생 간 실시간 화상 수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원광대, 우석대 등도 비대면 수업을 당분간 유지하는 대신 학생 만족도 제고 방안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2차 자금 지원도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전국적으로 10조 원 규모인데 대출 한도액은 줄고 금리는 높아진 탓인지 관심이 높지 않습니다. 마지오 기자입니다. 농협은행 영업부에 차려진 소상공인 자금 지원 창구. 2차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됐지만 상담 창구는 한산하기만 합니다. 오후 시간대까지 자금 지원을 상담한 소상공인은 단 2명에 불과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자금이 풀리면서 급한 자금 수요는
어느 정도 해소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 지원 조건이 악화된 것도 신청이 줄어든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1차 지원 때는 상품에 따라 최고 한도액이 3천만 원이었지만 이번에는 1천만 원에 불과하고 1.5%였던 금리도 3에서 4%대로 높아졌습니다. 초창기에 비해서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일률적으로 1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초기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이라서 이번 2차 지원에는 1차 때 지원을 받았던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기존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사람도 제외됩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잔액이 남아있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금융지원은 전국적으로 10조 원이 풀리는데 이번 주에 사전 접수를 받은 다음 주부터 실제 대출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마주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항공운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9일까지 수출 중소기업 1,000곳을 모집해서 지난달부터 다음 달 말까지 사용한 국제항공운송비와 현지 내륙 운송비를 30% 한도 내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평균 3배에서 4배 이상 오른 항공 물류비가 수출 중소기업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군산 지역 조선 관련 기업의 업종 전환이 해상풍력 민원 등으로 난항이 우려됩니다. 군산 지역 조선 관련 기업에 따르면 협동조합을 만들고 공동 공장을 세워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착수할 예정인데 해상풍력 구조물 제작 사업이 3조 원으로 예상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상풍력 사업이 어민들의 반대로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고 수주 계획 가운데는 대만 등 해외 사업도 포함돼 있어 경쟁력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20대 국회에 기대를 걸었던 공공의대법이 결국 좌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공공의대법 처리에 다른 법안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막차를 타는 듯했던 공공의대법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지난주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20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 합의했을 때만 해도 탄소소재법에 이은 깜짝 선물이 기대됐습니다. 특히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추진 의지를 보였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여야 간사가 법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여야 공감대 속에 본회의까지 추진 일정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안을 조건으로 내걸어 논의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의료민영화 우려를 낳는 서비스 산업발전 기본법과 국민연금의 의결권 제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해 어제 법안 처리의 첫 단추인 상임위 법안 소위조차 열리지 못했습니다. 소속 의원들의 5.18 행사 참여 대신 법안 처리를 추진했던 여당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야당에서 한때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왜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유턴하게 되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공공의대법이 또다시 국회 상임위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감염병 위기 상황 속에서도 야당이 법안을 당리당략의 카드로 활용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라북도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까지의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맞춰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와 자산 운용 활성화를 통해 전북의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은 금융위가 금융도시인 서울과 부산의 기능 강화 등을 위해 3년마다 계획을 세워 발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교정시설 유치 후보지로 남원시가 관내 5곳을 선정했습니다. 남원시는 남원의료원 인근 고죽동과 대산면 운교리 등 유치 후보지 5곳 가운데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2곳을 후보지로 제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최근 교정시설이 단순한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공공기관으로 인식이 전환되면서 남원시가 교정시설 유치에 적극 나섰습니다. 국내 전체 부각 생산량의 60% 이상이 남원에서 생산되고 있는데요.
남원시가 남원 부각의 제조 방법을 차별화하고 홍보하기 위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등록을 추진합니다. 지역 소식 송인호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남원 부각의 명성과 우수성을 보호하고 소비자 신뢰를 위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상표 등록을 추진합니다. 남원시는 내년 6월까지 상표 등록을 마치고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각에 대한 남원 부각 명칭의 부정 사용을 방지해서 관내 생산업체를 보호할 계획입니다. 남원 부각은 32개 생산업체에서 연간 2,000톤가량이 생산되고 있으며 국내 유통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원 부각만이 가지고 있는 제조 방법을 차별화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더욱 높이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순창군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임시 휴관했던 발효 소스 토굴을 85일 만에 재개장했습니다. 순창군에 따르면 발효 소스 토굴 입구에 토굴의 이미지를 더욱 드러낼 수 있도록 길이 10m, 높이 5m의 인조 동굴을 조성하고 순창 발효 미생물 캐릭터 포토존으로 새 단장했습니다. 방역 수칙 등을 마련해 시설물을 찾아온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시원하게 토굴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김제시의 신포항 마리나 조성 계획이 해양수산부 제2차 마리나 항만 기본 계획에 고시돼 해양 레포츠 시설을 갖춘 관광형 복합단지 개발이 추진됩니다. 신포항은 새만금 방조제 내측에 위치해서 조수 간만에 차가 없고 물살이 빠르지 않아 초보자들도 안전하게 해양 레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완주군이 결혼 이민자들의 검정고시를 지원합니다. 완주군은 지난해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이주 여성들이 요청한 검정고시 지원을 위해서 올해 사업비 1,000만 원을 확보하고 결혼 이민자 검정고시반을 개강했습니다. 이주 여성 10여 명은 주 3일 하루 3시간씩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다음은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거장 퀘이 형제의 대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주국제영화제 특별 전시가 내일부터 팔복예술공장에서 열립니다. 정정복 여류화가가 오는 22일까지 전주 지후갤러리에서 7번째 개인전을 갖습니다. 상상마음, 상상생각 최승현, 이순옥 작가의 그림책 원화전이 전북교육문화회관 일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순창 공립옥천골 미술관이 양만호 화백 기획 초대전을 마련했습니다. 일제가 자행한 정신적 세뇌를 고발하는 전시가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익산시 보석박물관이 귀금속 보석 문화상품 공모전 수상작과 탄생석을 오는 21일까지 전주 롯데백화점에서 선보입니다. 고창 바지락 드라이브스루 판촉 행사가 오는 23일 도청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오늘까지 사회적 경제 청년 혁신과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접수받습니다. 한국아동청소년안전교육협회 전북본부에서 오는 23일까지 재난안전지도사 자격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국제한식조리학교는 떡 제조 기능사 과정을 신설하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라도는 오늘 오후까지 5에서 20mm의 가량 비가 더 내리겠으며 군산과 김제, 고창, 부안 등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10에서 15m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3도에서 낮 기온 17도, 익산 11도에서 17도, 동부권 무주는 10도에서 16도, 장수 10도에서 14도, 서해안권 군산은 13도에서 17도, 고창은 12도에서 15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 시군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계속 좋음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